안녕하세요. 달비성형외과 캡틴 달비 대표원장 변진환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첫 수술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코 교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류하는 복코의 원인과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복코의 원인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복코의 원인은 코끝의 날개연골이라고 불리는 날개연골이 크고 넓게 발달해서 생기는 경우와 연부 조직 자체가 두툼해서 발달해서 코끝이 두꺼워 보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서양인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의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에 대입을 하기에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코의 분류는 크게 피부가 말랑하고 잘 늘어나는데 안쪽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이 발달된 경우가 있고 피하 지방 조직보다는 피부 자체가 두껍고 딱딱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부는 말랑하고 잘 늘어나는데 안쪽에 피하 지방이 발달된 경우에는 코끝의 지방 조직만 효과적으로 잘 제거해주고 그리고 코끝에 지지대를 세워서 코를 오똑하게만 높여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오는 경우이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코끝의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피하 지방 조직과 스마스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피부는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늑연골 지지대로 튼튼하게 세워서 이 지지대가 피부를 밀어내는 장력을 이용해서 코끝을 팽팽하게 모양을 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코에 있어서는 대부분 연골 발달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개 연골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조작을 하게 되면 코끝이 찝혀 보이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을 다룰 때에도 코의 외측 부분의 연부 조직까지 얇게 해주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칫 코가 찝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인 코끝의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고 지성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 지방 조직 제거만으로는 한계가 크므로 간혹 피부의 진피층 일부를 제거하고 벌려서 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높이를 세워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코와 콧볼을 보통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복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끝이 크고 뭉툭한 것을 얘기를 하고, 콧볼이라는 것은 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 콧 날개를 칭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복코를 교정하기 위해서 지지대로 코끝을 세우기만 해도 콧 날개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경우들도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게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이전 수술에서 물론 지방 조직 제거를 덜했고 그리고 피부가 비교적 말랑말랑해서 코끝에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 코끝의 높이를 조금 더 세워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수술 케이스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은 안쪽에 흉터 조직이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고 피부도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피부를 더 얇게 하려고 하다가는 코끝의 폐임이라든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괴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 조직은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지지대로 피부를 밀어내서 그 텐션으로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피부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한계점을 인지하고 목표치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의 복코 교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비성형외과 대표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